2주차 자료 보겠습니다. 오늘 나눠드린 자료요. 그 파일은 얼마 주고 샀어요? 4개 천 원? 네. 어디서 4개 천 원? 아, 다이소? 네. 훌륭한 데네, 다이소가. 다이소에서 4개 천 원이라면 저거 하나 사셔가지고 요거 장수로 한 20장 정도 나가니까 이렇게 모아놓으면 아주 좋은 자료 돼요. 자, 오늘 2주차 1번 개설 등록의 성질에 보니까 첫 번째 가로 있죠? 이 등록은 무슨 성질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힌트 드리면 다른 사람에게 절대 이전이 안 되는 거. 일신 전속성. 그 다음에 대인적 처분이고 영속성을 갖고 있고 기속적 처분인데다가 이제 이거 안 하면 처벌받는다. 이걸 하려고 하는 이유는 처벌받지 않으려고 한다. 그걸 무슨 요건이라고 그러죠? 적법 요건. 자, 밑에 이제 무등록 중개업 영위자의 중개를 통한 거래계약의 효력은 무효이다라고 했습니다. OX, X, 왜 X? 무등록 중개업 하는 사람은 처벌받아서 마땅하지만 그 사람의 중개를 통해서 거래계약을 하는 사람이 처벌을 받을 필요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거래계약은 유효하게 성립되고요. 자, 밑에 절대적 등록 취소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그러니까 절취라는 거는 무조건 등록을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취소해야 되는데 그 해당되는 경우 즉시 효력이 실효된다 이랬습니다. OX, X. 왜 X? 응? 절취에 해당이 된다고 해서 당연히 실효되는 게 아니라 뭘 해야? 취소를 해야. 청문 거쳐서 취소를 해야 없어지죠. 어떻게 가만히 두는데 없어지겠어요. 그죠? 그래서 즉시 실효되는 게 아니라 뭘 해야? 취소를 해야 그게 없어진다. 이렇게 생각해요. 실효된다. 2번 제목에 등록 기준이 있는데 왼쪽은 뭐 개인은 안 나온다고 말씀드렸고 오른쪽이 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법인인 개공이 갖춰야 될 거 일단 자본금 얼마? 5천. 자본금 5천만 원 이상의 상법상 회사 또는 협동조합 기본법상의 협동조합이어야 하고요. 단 무슨 조합은 제외. 사회적 협동조합. 사회적 협동조합은 제외. 왜 사회적 협동조합은 제외했죠? 영리, 비영리 나눌 때 비영리라서 안 된다 그랬고요. 그리고 니을번에 보면 대표자 포함 제외. 대표자 제외 사원 또는 임원의 3분의 1 이상이 공인중개사일 것. 자, 밑에 문제 내려갈게요. 반드시 건축물 대장에 기재된 건축물이어야 중개업 개설 등록이 될 수 있다. OX, X. 뭐 틀렸어? 반드시가 틀렸지, 반드시가. 그렇죠? 꼭 그래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사용 승인된 건물 같은 경우는 대장에 기재되지 않아도 될 수 있다 그랬고, 두 번째, 특수법인인 지역농업협동조합의 대표자는 공인중개사가 아니어도 된다. 아니어도 된다 그랬고, 세 번째, 중개법인에 속한 모든 공인중개사, 거기 모든 공인중개사에다가 밑줄 한 번만 해볼게요. 그리고 제 질문에 답변해 주실 건데 자격 있는 사람이 법인에 취업을 하거나 자격 있는 사람이 법인을 만들거나 뭐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럼 거기에 속한 공인중개사는 직책, 직급으로 말했을 때 뭐가 있을까요? 일단 여러 개가 있는데 일단 대표자가 있을 수 있고 또 사원 또는 임원이 있을 수도 있고 대표자 아닌 또 그냥 소공일 수도 있고 그냥 소공. 그리고 우리 가령 지점에 나가 있는 사람을 뭐라 그래? 책임자.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모든 공인중개사가 업무 개시 전에 실무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이랬어요. OX. 이거를 이제 하수들은 O라고 해. 하수들은. 그리고 중수들은 대답을 안 해. 왜 대답을 안 하면 잘 모르겠거든. 그게 중수야. 고수들은 X라고 하지. 이거 X야. 자, 뭐가 틀렸나 한번 찾아볼까요? 모두는 좋아.
업무 개시 전이 틀렸어. 업무 개시 전이 아니에요. 실무 교육은 업무 개시 전까지 받는 게 아니야. 예. 그럼 실무 교육은 언제까지 받아? 등록 신청 전까지. 예. 법인에서는 등록 신청 전까지 받아야 돼. 잘 안 보이죠? 예. 근데 잘 틀리는 함정이라서 그래. 거기다 우리 채색 단어만 할게요. 실무 교육 앞에 업무 개시 전에. 그러니까 실무 교육은 뭐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야. 업무 개시 요건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예, 실무 교육은 등록을 하려고 받는 거고요. 뭐 고용을 하고 받으려고 하는 거지 업무하려고 받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 표 있잖아요. 예, 거기 3번 표에다가 별표 3개 하세요. 3번 표 별표 3개 예, 하시고 아주 중요합니다. 예, 물론 이제 우리의 등록 기준도 아주 중요하지만 그 밑에 그림이 더 중요하고요. 자, 일단 이제 맨 왼쪽에서부터 보면 등록 신청하지요. 근데 등록 신청 어디 가서 합니까? 이제 시군구에 가서 하잖아요. 이제 시군구가 등록관청이고 그 시군구는 어떤 시군구? 두려는 밑에다 쓰세요. 두려는 그러니까 내가 사무소를 뭐 하려고 하는? 두려는 예, 두려는이라는 건 내가 정하는 거야? 아, 그럼요. 내가 정하는 관청에서 당신은 강동구 살으니까 강동구에서 해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정하는 거예요. 두려는. 그리고 이제 등록을 신청했어요. 그럼 관청에서는 며칠 이내에 나한테 등록을 하고 통지해 줄 거예요. 7일, 예, 7일 안에. 그럼 이제 통지를 받았으면 그때부터는 나는 뭐가 되는 거지? 개공이 되는 거잖아요. 그거 쭉 이제 밑으로 한번 내려와 보시면 화살표 하나 있죠, 그죠? 화살표 밑에다가 뭘 적어 주실 거냐면 오늘 통지를 받았어. 12시 15분인데 지금 통지 받은 거야. 강동구청에서 귀하께서 신청하신 등록은 됐고 등록번호는 뭡니다. 이렇게 알려준 거야. 그러면 그때부터 뭐가 돼? 개공이 되는 시점이지. 그래서 거기 가로에다가는 이렇게 적으세요. 뭐가 되는 개공. 예, 개공이 되는 시점 이렇게 적어볼게요. 이렇게 적고 여기다 따로 별표 하나만 잡아요. 뭐가 되는 시점이라고? 개공이 되는 시점. 아주 중요해. 개공이 되는 시점. 그러면 질문 한번 드릴게요. 아니 거기다 적으면 안 되고 여기다가 적으라고 했는데 여기다. 이 친구도 안 적고 있네. 여기다. 거기다가 예. 뭐라고 적으라고? 개공이 되는 시점. 옆에 분 어디다가 적었나 잘 봐보세요. 예. 그냥 아무데나 막 적고 그러면 안 돼. 예. 나중에 이게 뭔지 모르잖아. 예? 예. 그것 좀 줘봐봐요. 여기다가 적으시라고. 여기 저 화살표 밑에. 예, 화살표 밑에. 예, 여기다가. 예. 막 적고 싶은 데다가 막 아무데나 적고 그러면 안 돼요. 예. 자, 그러면 시점을 잘 보면 개공이 됐잖아요. 개공이 됐어. 그런데 등록증 있나? 등록증 없지. 그러니까 개공이 되는 시점이 꼭 등록증이 있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면 업무는 개시했나? 아니요. 아직 업무도 개시 못했어. 그러니까 개공이 되는 시점과 우측 끝에 보면 업무 개시 가능 시점은 차이가 나지. 당연히 상당히 차이가 날 수밖에 없어요. 해서 이제 개공이 되는 시점부터 업무 개시 가능 시점까지 중간에 있는 애들이 전부 업무 개시 요건이야. 예? 그럼 그 업무 개시 요건을 한번 좀 볼게요. 일단 이제 보증을 설정해야 되는데 보증 설정에다가 따로 채색을 좀 해주시고 거기도 따로 별표 하나만 잡아볼게요. 보증 설정. 그 시기가 아주 중요한데 보증은 그러니까 보험 드는 거를 이제 보증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보험 언제 들어? 업무 개시 전에 드는데 뭐 하고 나서? 등록을 하고 나서. 그러니까 선등록 후보증이야. 선등록 후보증 방식으로 하고 있다는 거 중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무슨 번호가 나와야 예, 등록번호가 있어야 돼. 그래야 보증을 설정할 수 있다는 거 잘 기억하실 거고요. 그럼 이제 보증을 설정했잖아요. 예, 그러면 옆에 관청에서 이거 줄 거야. 이게 뭐지? 등록증. 그래서 거기 가로에는 등록증 교부가 들어가야 돼. 등록증 교부. 그럼 이제 등록증을 받았어요. 예, 그러면 이제 뭐 해, 그거를? 게시하지, 게시. 예, 게시물 게시. 그렇게 하고 업무를 시작할 건데, 하나가 더 남았네. 밑에 보니까 뭐 등록하고, 인장 등록하고. 자, 그러면 업무 개시 요건은 4개가 있는 거예요. 뭐가 4개냐면, 보증 설정, 등록증 교부, 게시물 게시, 그리고 인장 등록. 자, 실무 교육이 없네? 예, 실무 교육은 언제 하는 거야?
맨 앞에 등록 신청 전에 이미 받았어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위에서 문제에서 업무 개시 전에 실무 교육을 이수해야 된다는 말이 얼마나 웃기냐고. 그렇죠?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실무 교육은 업무 개시 요건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 그러면 이제 오늘 통지 받았거든요. 막바로 업무하면 되나요? 오늘 통지만 받았어. 등록됐다라고. 그럼 막바로 업무하면 안 되잖아. 그럼 언제 업무할 거냐면 그 업무 개시 요건을 모두 갖추고 나서 이제 업무할 건데 그 보증 설정을 안 하고 업무를 막 시작하면 거기 이제 가로 하나 더 있잖아요. 그죠? 표 밑에. 그러면 거기는 업무정지 왼쪽을 말하는 거예요. 업무정지 왼쪽. 거기다가는 뭐를 적어 주셔야 되냐면 보증 없이 업무하면 상대적 등록 취소가 올 수 있어요. 뭐 온다고? 상대적 등록 취소. 그러면 상대적 등록 취소는 뭐하고 달라? 절대적 등록 취소하고는 다른 거지. 그래서 절취보다 약한 건가? 예, 상취. 업무정지보다는 센가? 예, 그럼 중간 정도에 있는 애를 상대적 등록 취소라고 하고요. 자, 이제 모든 거를 다 갖췄어요. 그러면 업무는 내가 편할 때 아무 때나 하면 돼? 아니면 몇 달 안에 시작을 해줘야 되겠어? 그 시작은 3월. 예, 그래서 맨 오른쪽에 업무 개시 있잖아요. 거기 가로 하나 있잖아요. 몇 월 이내 업무를 해줘야 돼? 3월 이내. 그러니까 만약에 3월이 넘도록 업무를 개시하지 않으면 무단 휴업한 걸로 봐요. 그래서 100만 원 과태료 들어가니까 무조건 몇 달 안에는 업무해야 돼. 3월 이내에는 업무를 해야 됩니다. 옛날에 어떤 분이 개업을 했는데 일을 안 하더라고. 그래서 왜 일을 안 하시냐니까 점쟁이가 음력으로 뭐 얼마가 넘어서 뭐 일을 해야 된대. 뭐 이래가지고 그걸 기다리고 있더라고. 예. 근데 3달 만에 문 닫았어요. 이제 그 사람이. 예. 그런 거 뭐 따지지 말고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한 거죠. 그죠? 점쟁이 말 믿지 말고요. 여러분도 이제 공부하시다가 힘드시면 어디 가시는 경우도 있어요. 전보로 가시는 경우도 있는데 전보로 가지 마세요. 예. 전보로 가면 뭐 점쟁이가 붙는다고 하면 붙나? 아니잖아요. 그리고 점쟁이가 떨어진다고 하면 그날부터 학원 안 나올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절대로 그런 거 다니지 마시고요. 미리 알고 싶으면 전 보고 싶으면 7월 달에 저한테 오시면 제가 알려드릴게요. 7월에. 정말로요. 예. 솔직하게. 예. 7월 이후에. 지금은 모르고요. 지금은 몇 명만 알 수 있어요. 지금도 알 수 있어요. 지금도 몇 명은 제가 붙겠다라고 얘기해 드릴 수 있는데, 신뢰 수준 99%. 예. 근데 이제 7월 되면 신뢰 수준 100%. 알 수 있어. 예. 그러니까 미리 알고 싶으시면 저한테 오시면 돼. 복채는 안 받을 거니까요. 그냥 오시면 돼. 그래서 7월부터 제가 알려드릴게. 붙을 건가 떨어질 건가. 예. 알려드릴 테니까 전부로 가지 마시고. 자, 126페이지를 오세요, 이제. 예, 기본서 126페이지 오셔서 2번 제목에 등록에 뭐라고 되어 있나요? 결격사유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이제 제목에다가 별표 3개 하시고요. 우리 과목에서 제일 중요합니다. 예, 우리 과목에서 제일 중요하고, 제일 중요한 것 중 하나도 아니고 그냥 제일 중요한 거야. 예, 탑 1이야. 그냥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우리 기출회차가 작년에 28회였는데 지금 안 나온 걸로 돼 있잖아요. 예, 작년에도 나왔어요. 28회. 요거는 이제 책이 조금 잘못된 거고 28회까지 나왔고, 이거는 이제 공부를 좀 해보시다 보면 결격사유에서 문제를 안 낼 수 없다라는 걸 알게 돼요. 이거는 이제 가장 중심에 있는 주제이기 때문에 문제를 안 낼 수가 없는 그런 주제입니다. 자, 일단 결격사유가 뭔지를 좀 조문을 한번 좀 읽어볼게요. 10조 1항입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개설 등록을 할 수 없다 이랬죠? 거기다 우리 채색 한번 해볼까요? 뭐 할 수 없다? 등록을 할 수 없다. 에다가 채색 하나 해주시고, 왜 등록을 할 수 없지? 결격사유라서. 이제 그 의미라는 거예요. 등록을 안 시켜주는 사유라는 거야. 뭔가 문제가 있어서. 그리고 12호 밑에 2항을 잠깐 읽어볼게요. 12호 밑에 2항. 제1항 1호 내지. 내지라는 말은 뭐뭐에서 뭐뭐까지를 내지라고 해요. 11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소공에서부터 끝까지 채색하겠습니다. 소공 또는 중개보조원이 뭐예요? 될 수 없다. 그러면 여기도 채색하셨고요. 그러면 결격에 하나라도 걸리면 뭐도 안 되고 뭐도 안 된다는 거네. 응? 개공도 안 되고
고용인도 될 수 없는 그런 사유를 결격 사유라고 해요. 아무것도 안 된다는 얘기네. 그리고 이제 사망도 한번 좀 마저 읽어볼게요. 등록관청은 개공, 소공, 중개보조원 및 법인의 사원, 임원, 그러니까 개업공인중개사 등이라고 하죠. 얘네들을 전부 합쳐가지고 1호부터 제11호 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질문, 확인해야 돼? 등록관청은? 왜 확인해야 돼? 결격이면 등록을 시켜주면 안 되고, 결격이면 고용인으로 신고 수리해주면 안 되잖아요. 그런 거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계기관에 뭐 할 수 있다고요? 조회할 수 있다.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법률적 근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등록관청은 이 10조 사망에 근거해서 조회 요청하는 거고, 그럼 관계기관은 조회해 주는 게 맞아? 아니면 안 해주는 게 맞아? 조회해 줘야지. 그렇지 않으면 이 업무를 우리 관청에서 운영할 수가 없잖아. 그렇죠? 예. 10조를 뭐하러 둬 그럼 이거를. 그러니까 그거를 해줄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이다. 이렇게 알고 계실 겁니다. 자, 일단 사유는 12개인데 사유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사유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오른쪽에 127페이지 개설 뭐 쭉 써놨는데 두 번째 줄 끝부분에 보면 즉 이쪽이죠. 즉에서부터 한번 읽어볼 거예요. 즉 결격 사유는 1번 무슨 요건이래? 등록 요건이래. 2번 무슨 요건에도 들어간대? 종사 요건. 3번 무슨 사유이래요? 등록 취소 사유래. 그리고 4번 무슨 사유이기도 하대? 고용인의 해소 사유이기도 하대. 예. 그게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들인데 그거를 좀 제가 칠판에다가 한번 좀 옮겨서 여러분 보시기 좋게 한번 좀 정리를 해드릴게요. 요거를 꼭 적어 놓으세요. 요게 가장 중요합니다. 결격사유 해당시 효과. 지난번 우리 1, 2월 달에는 요거를 그림으로 좀 그려드렸는데 요거는 좀 말로 한번 풀어가지고 한번 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결격사유에 해당이 되면 1번 등록요건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네, 등록요건. 이게 무슨 얘기냐면 어떤 사람이 결격사유였었어요. 처음부터 결격이었다는 거야. 네. 그럼 얘는 등록을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게 첫 번째야. 다시. 결격이면 뭐 할 수 없다고? 등록을 할 수 없대. 왜? 결격이라는 건 뭐를 의미하는 거야? 등록을 할 수 없게끔 만드는 게 결격이니까. 그러면 이 결격은 처음부터 오는 거예요? 아니면 나중에 오게 된 거야? 처음부터. 지금 뭐 하기 전에 왔어? 등록 전에 왔으니까. 이런 결격을 원시적 결격이라고 합니다. 처음부터 왔다 그래서 원시적 결격. 자, 2번 등록 결격에 걸리면 종사 요건에 들어간다 그랬잖아요. 이 종사 요건은 이런 뜻이에요. 뭐에 걸린 사람이 있었어요? 결격 사유에 걸린 사람이 있었는데 얘가 뭐가 되어줄 수 없다라는 얘기냐면 고용인이 되어줄 수 없다라는 뜻이에요. 이게 두 번째예요. 그러면 밑에 이 결격도 원시적이야, 후발적이야? 원시적이지. 왜? 등록을 못하게 하니까. 그러면 지금 10조 1항과 10조 2항은 요거 말하는 거래. 1항, 2항이네. 그치? 등록을 못하게 하고 뭐를 또 못하게 한대? 고용도 못하게 한다. 이게 이제 1항과 2항에 대한 얘기인데 사실 요 두 개는 그리 중요하지 않아. 이건 당연한 거니까. 근데 이제 3번이 이제 아주 중요한데 3번을 잘 보세요. 이게 뭐냐면 취소, 등록 취소 사유라 그랬잖아요. 그치? 등록 취소 사유. 이건 무슨 뜻이냐면 개공이 있었어요. 자, 이 개공이 있었다라는 말 뜻이 무슨 뜻이지? 등록이 있는 사람이야. 얘가 뭐가 있다고? 등록이 있어. 근데 얘가 뭐에 걸려버렸어요? 결격에 걸려버린 거야. 언제? 등록한 후에 걸려버린 거야. 그러면 얘하고 얘는 완전 다르잖아. 얘는 등록하기 전에 온 거고 얘는 등록한 후에 왔잖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이 상황을 취소시켜야지 뭐. 뭘 취소? 등록을 취소시킬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맞죠? 예. 그래서 이걸 정리하면 이런 뜻이네. 개공이 뭐에 걸리면? 결격사유에 걸리면 그의 등록은 반드시 취소. 이게 이 3번이 우리 법에서요. 요일무이하게 별 5개 할 거예요. 제가 8주 강의하는 동안에
별 5개는 3번에만 합니다. 이제 하나에서 5개까지 하는데 요것만 유일하게 별 5개.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이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결격은 원시적으로 아니면 후발적으로? 예, 후발적. 그러니까 후발적이라는 게 등록 이후에 왔다 이런 뜻이네요. 그렇죠? 예. 이제 마지막으로 4번에 가니까 이게 해소 사유이기도 한다 그랬죠 아까? 예, 해소. 해소 사유라는 건 뭐냐면 고용인이 있었어요. 예, 고용인은 어떻게 고용인이 되었지? 결격 사유가 없었기 때문에 된 거야. 없었기 때문에 됐다고. 그런데 일을 하다 보니까 뭐에 걸린 거예요? 결격 사유에 걸린 거야. 원시적으로 아니면 후발적으로? 후발적으로. 똑같아. 이것도 후발적으로 걸린 거야. 이렇게. 예, 후발적으로 걸려버렸대. 그러면 얘는 어떻게 해줘야 되느냐? 요 문제가 남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줘야 되겠어요? 얘처럼 개공처럼 등록을 취소시킨다 이런 말이 안 되잖아. 얘는 등록이 없으니까. 그럼 얘 어떻게 해야 돼? 퇴사시켜야지. 예, 근데 퇴사시키는 거를 해소라고 그래. 해소. 그러면 해소는 의미적으로 말하면 해고야. 해고. 너 나오지 마.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야. 자, 그러면 오늘 고용, 여러분이 개공이야. 여러분이 개공이고 오늘 고용인이 결격에 걸렸어. 그럼 여러분이 이제 퇴근하는 고용인 붙들고 야, 잠깐 할 말이 있으니까 잠깐만 좀 기다려봐. 왜요? 그랬더니 너 미안한데 내일부터 나오지 말래? 이렇게 얘기하는 거 어때? 인간적으로. 너무 심하잖아. 어떻게 내일부터 나오지 말라고 그래? 그럼 언제부터 나오지 말라고 할 거야? 다음 주부터 나오지 마. 이것도 좀 그렇잖아. 예? 그렇죠? 예. 그러면 다음 달부터 나오지 마. 이건 어때? 그것도 좀 그렇잖아. 예. 그러니까 시간을 얼마를 줄 거냐면 2월이라는 시간을 줄 거예요. 2달. 그러니까 야, 내가 지금부터 몇 달의 시간을 줄게. 2달의 시간을 줄 거니까 요건 편 하나. 예. 너 다른 직장 알아봐라. 왜? 너 뭐에 걸렸으니까? 결격에 걸렸으니까. 왜 그렇게 해야 되냐면 얘가 결격 사유면 이 일을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해고하는 것이 개공한테 쉽지 않잖아요. 그치? 인간적으로 봤을 때. 그럼 이걸 못하면 어떻게 될 거냐? 이게 이제 중요한데 나눠져요 이게. X는 못했을 때를 말해. 몇 달 안에 해고를 못했을 때. 2달 안에. 그러면 그 고용인의 직급이 뭐냐에 따라 달라. 사원 또는 임원일 때와 사원 또는 임원이 아닐 때에 따라 다른데 사원 또는 임원일 때는 등록 취소가 와요. 법인의 등록 취소. 왜냐면 얘는 중요한 애니까. 법인의 등록 취소. 예. 그 다음에 사원 또는 임원이 아닐 때는 업무 정지가 올 수 있어요. 그 개공한테 업무 정지. 그래서 얘도 별 하나, 얘도 별 하나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고요. 요게 이제 우리 결격 사유에서는 제일 중요한 거야. 사유가 12개가 있는데 사유를 암기하는 것보다도 이거를 이해하시는 게 훨씬 중요해. 그러면 이거를 좀 간단하게 정리해 드리면 이런 뜻이에요. 결격에 처음부터 걸린 애들은 중개업에 진출을 못해. 그죠? 진출을 못하잖아? 근데 결격에 나중에 후발적으로 걸린 애들은 반드시 퇴출해야 돼. 그거지 뭐. 뭐 간단하게 정리하면. 그런데 이 과정이 참 중요한 게 누가 결격에 걸렸을 때 개공이 결격에 걸리면 그의 등록은 취소시켜서 퇴출시키는 그 과정이 아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럼 만약에 개공인데 자격이 취소가 됐다. 이 자격 취소가 요거거든. 예? 개공인데 뭐가 취소? 자격이 취소가 돼. 그럼 그게 자연스럽게 뭐에 걸려버린 거야? 결격사유. 그러면 그의 등록은 취소해야 돼? 예. 왜 취소해야 돼? 자격이 없어서 취소가 되는 게 아니라 뭐에 걸려서? 결격사유에 걸려서 취소가 되는 거라고. 예, 그렇게. 요거를 알고 계시면 굉장히 많은 문항이나 문제들을 해결할 수가 있어요. 되게 중요한, 제일 중요한 그런 내용들이다라고 이해하실 겁니다. 자, 이러면 이제 이 결격사유 내용을 좀 12개가 있는데 이걸 좀 한번 봐야 되는데요. 요거는 오늘 나누어 드린 프린트 있잖아요. 그걸 좀 가지고 볼게요. 그게 조금 이제 우리가 보시기 좋게 정리가 좀 돼 있어서 요약이 돼 있어서 그 프린트를 좀 가지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결격사유는 이 내용이 중요한 거지. 이 내용이 중요한 거지 사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유보다는 이게 훨씬 더 중요해. 이 개념을 잘
잡고 계시라고. 그렇다고 사유가 뭐 또 아예 몰라도 된다 이런 건 아니야. 사유를 알고는 계셔야 돼요. 자, 이제 결격 사유가 일단 몇 개가 있냐면 12개가 있거든요. 제일 처음에 뭐가 있어요? 미성년자가 있잖아. 그지? 미성년자. 미성년자는 어떤 사람을 미성년자라고 하죠? 우리가? 만 19세에 달하지 아니한 사람을 미성년자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얘가 언제 풀려? 오른쪽 풀리는 시점. 만 20세, 19세. 19세. 예, 만 19세 도달. 만 19세 도달. 그러니까 태어나서, 태어난 날부터 따져서 꽉 몇 년 있으면, 19년 있으면 나는 결격에서 완전히 뭐 하는 거예요? 벗어나는 거죠. 예, 19세 도달. 그 방법만 있어요? 다른 방법도 있어요? 그 방법밖에 없어. 나이 먹는 방법밖에 없어요. 예를 들어서 미성년자가 혼인하면 어때? 혼인 갖고 안 돼. 부모의 동의를 얻는 건 어때? 그것도 안 돼. 무조건 나이 먹어야 되고요. 두 번째,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있는데, 금치산자는요, 치산한다는 게 재산을 관리한다 이런 뜻이에요. 재산을 관리하는. 근데 그게 금됐대. 금됐다는 게 뭐야? 금지됐다. 왜? 얘가 왜? 상태가 안 좋은데? 얼마나 안 좋아서? 많이 안 좋아서. 근데 옆에 한정치산자는 재산 관리하는 게 한정적으로 제한돼 있다. 그럼 얘가 왜? 상태가 안 좋아서. 예, 근데 어떻게 안 좋아, 얘는? 조금 안 좋아? 예, 조금 안 좋고, 금치산자는 많이 안 좋고. 그래서 법률적으로는 금치산자는 심신상실이고, 한정치산자는 심신박약이라고 해요. 조금 모자라는, 이런 거를 한정치산. 아예, 제정신이 아닌, 이러면 금치산. 이렇게 이제 보는 거예요. 치매 있으신 어르신들은 뭐로 하는 게 맞겠어요? 금치산 아니면 한정치산? 한정치산. 이렇게. 왜? 그렇죠. 치매는 항상 이게 정신이 나가 계신 게 아니라 뭐 또 좋을 때도 있어요. 그리고 또 완전히 또 정신이 나갈 때도 있고. 예. 제가 이제 그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제가 노할머니라고 불렀던 분이 계신데,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증조 할머니가 계셨었는데 치매를 좀 앓으셨어요. 그래서 치매 앓다가 한 5년 정도 앓다가 돌아가셨는데, 그러니까 저한테는 아버지. 그러니까 제가 노할머니라고 부르는 분은 저희 아버지를 손자가 되는 거지. 예, 근데 이제 증조 할머니가, 예, 근데 아버지한테 퇴근하시면 오빠 왔다고 이렇게 막 좋아하시고 막 그랬거든. 예. 그러니까 그게 어느 시점에 이렇게 머물러 있는 거죠. 예. 근데 또 어떤 때는요, 아버지 출근하실 때 보면 차 조심해서 갔다 와라 이렇게 또 얘기할 때는 또 완전히 또 정상인 거야. 예. 그게 좀 정신이 들어왔다가 나갔다 이렇게 하시더라고. 그게 이제 치매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 금치산이라는 개념이 조금 부정적인가요? 아니면 좀 긍정적인 건가요? 용어 자체가. 에? 부정적이잖아. 그래서 이게 잘 안 하게 되니까 5년 전에 민법을 개정을 해서요. 금치산자를 뭐로 바꿔버렸냐면 민법은 피성년 후견인으로 바꿨고 이미. 그 다음에 한정치산자는 피한정 후견으로 바꿨는데 우리는 이 두 개 다 알고 계셔야 돼요. 왜냐하면 옛날에 이거 받은 사람도 있으니까. 예, 해서 금치산을 선고받았건 피성년 후견을 선고받았던 무조건 다 결격이야. 근데 얘네는 법원으로부터 선고를 받은 사람들이니까 어떻게 해야 그게 풀려? 그 선고받은 거를 취소 판결을 받아야 돼. 그 방법이 유일한가요? 예, 그 방법이 유일해.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파산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자 이런 말 되어 있는데 그 파산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는 왼쪽 여백에다가 제한 능력자 있죠? 밑에다가 한번 적어볼게요. 이 사람은 심신의 능력과는 상관이 없어. 근데 무슨 상태가? 이제 경제적, 경제적 사정이 좋대, 안 좋대? 안 좋대. 얼마나 안 좋대? 도저히 이제 빚을 갚을 수 없는 상태까지 빠진 사람들을 파산 선고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남의 돈 빌려 쓰고요. 안 갚는 게 잘하는 거는 아니잖아. 그래서 이게 이제 그 일정한 기간 동안 전문 직업 이런 거에 종사할 수 없도록 제한을 하는 건데 오른쪽에 해소 사유를 보니까 무슨 판결을 받아야만 그게 없어져. 복권 판결. 그리고 옆에 가로 쳐 있잖아요, 그죠? 거기다는 뭘 좀 적어주시냐면 법정 복권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판결을 받거나 법정 복권이 되거나 해야 되는데 이 법정 복권 중에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요거 좀 기억하시면 돼요. 예를 들자면 몇 년 지나면 10년, 10년 지나면 파산 선고의 효과가 없어져. 뭐에 의해서?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그러니까 파산 선고를 받았잖아요. 그러면 전문 직업에 종사를 할 수가 없어. 근데 몇 년 동안만 그렇다는 거야. 10년만. 10년 지나면 다 없어져요. 10년 있다가 뭐 중개업을 하던 뭐 공무원을 하던 할 수 있습니다. 대신 10년 동안에는 전문 직업 뭐 이런 거에 종사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이제 대부분의 그 법률에는 파산 선고자들이 직업을 선택하는 자유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우리 중개업은 당연히 제한해야 되는 이유가 개공이 누구의 돈을 관리하는 경우가 많아요. 의뢰인의 돈. 근데 내가 파산 전에 집에 쌀 떨어지고 뭐 분유도 떨어지고 그런 상태에서 손님이 나한테 뭐 몇 천만 원을 현금으로 맡긴 거야. 그러면 그거 손님한테 전해주고 싶어요? 아니면 쌀이나 분유 같은 거 사고 싶어요? 뭐 그러고 싶지 않아.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사고가 될 수 있으니까 하지 말아라. 중개업하고는 좀 안 맞다. 이런 뜻이고요. 이제 밑에 금고 이상 이런 말 나오는데 금고 이상이면 두 가지를 합쳐 부르는 말이에요. 뭐하고? 징역과 금고. 자, 징역과 금고는 공통점이 있어요. 둘 다 신체의 자유를 제한했다는 뜻이에요. 신체의 자유를 잡아 가뒀다는 얘기지. 차이점도 있는데 어떤 차이점이냐면 징역은 일을 시키는 거야. 금고는 일을 안 시켜. 그냥 가둬만 놓는 거를 금고라고 합니다. 옛날 사람들은 이 중에 어떤 거를 좀 더 센 형벌이라고 생각했을까요? 징역. 왜? 일을 시키니까. 옛날에 일은 어디 가서 주로 시켰을 것 같아요? 한 뭐 100년 전, 200년 전에는. 응? 성 쌓는데. 이렇게 뭐 성 쌓는데 이런데. 그럼 성을 뭘로 쌓아요? 돌. 근데 돌을 옛날에는 뭘로 막 이렇게 다듬었을까요? 뭐 정 같은 걸로. 그러다 보면 뭐 깨지면서 뭐 돌 굴러 내려와서 죽기도 하고 다치기도 하고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되게 싫어했던 거예요. 근데 요즘에는 성 쌓는 거는 안 하잖아요. 요즘에는 그냥 뭐 교도소에서 일을 하는 건 뭐 하냐면 뭐 주로 뭐 만드는 거, 뭐 주로 뭐 이제 뭐 우리 백화점 같은 데 가보면 쇼핑백 종이 같은 거 그런 거 다 교도소에서 만들어요. 우리 화장실에서 쓰는 뭐 화장지 이런 거 다 그 교도소에서 만듭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를 하는 거니까 오히려 시간도 잘 가고 또 뭐도 주고 돈도 주고 일당 주고 하니까 오히려 요즘에는 징역이 좀 더 좋다라고 좀 이렇게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왜냐하면 금고는 100% 독방이거든요. 예? 독방 아시죠? 독방? 예. 근데 독방으로 만약에 금고 50년을 살아야 된다고 생각해봐. 일도 안 하고. 그럼 50년 동안 딱 만날 수 있는 사람은 교도관 한 명밖에 없어. 그럼 사람 미쳐 죽지 않겠어요? 예. 그래서 요거가 요즘에는 가장 심한 형벌이라고 이렇게 주장하고 있어요. 학자들이. 아무튼 이제 지금까지는 뭐가 세. 징역이 세긴 한데 이건 조금 반대되는 그런 견해도 있다는 거. 금고를 아예 없애자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만큼 아주 가혹한 형벌이죠. 그냥 이렇게 가둬만 놓고 아무것도 안 시키고 사람 미치게 만드는 거죠. 그런 거. 그 다음에 이제 실형 선고가 있는데 옆에 금고하고 징역에 대한 실형 선고를 받았잖아요. 그럼 실형 선고 밑에다가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실형 선고를 받으면 어디로 가야 되는 거지? 예, 교도소로. 예, 교도소행 이렇게 한번 적어볼게요. 교도소로 갔다는 뜻이야. 그걸 실형이라 그래. 그러면 실형을 받고 어디로 가는 일은 없어. 절대. 집으로 가는 일은 없다며. 그건 실형이 아닌 거니까. 그래서 교도소로 갔어요. 그러면 교도소에 가 있는 동안에 중개업을 하면 돼? 안 돼? 안 되잖아요. 교도소 가 있는 동안에.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있냐면 나와야 할 거 아니야. 나오는 원인이 여러 개가 있는데 다 살고 나오는 게 있어요. 이걸 집행종료라고 해. 그럼 다 살고 나오면 막바로 중개업을 할 수는 없어요. 그럼 몇 년 있어야 돼? 3년. 그 다음에 이제 중간에 너, 뭐 어느 정도 반성한 것 같으니까 가석방 해줄게. 이렇게 가석방을 할 수가 있거든. 그럼 가석방 밑에다 한번 적어볼게요. 가석방이 되면 어디로 가? 집으로 가, 집으로 가는 거를 가석방 제도라고 해요. 그러면 오해할 수 있도 또 이제 가석방 기간 동안에 중개업해도 되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니야. 천만에. 그러면 가석방 기간 동안에는 형기가 계속 진행은 되는데 먹고 자는 것만 어디에서 하는 거야? 그냥 집에서.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에는 뭐 직업에 종사하고 그러면 안 돼. 예? 그러니까 가만히 있어야 돼. 근신하고. 근데 얼마까지 있어야 되냐면 유기수는 남은 형기를 다 채워야 하고
그리고 다시 몇 년 기다려야 돼? 3년. 그러면 질문. 징역 10년 받고 5년 복역했어. 10년 선고받고 5년 복역했고 가석방 됐어요. 그러면 가석방일로부터 몇 년간 결격이야? 8년. 왜 8년 나왔어? 5년에다가 3년을 더해서 답을 하는 거야. 자, 그런데 무기수는 그럼 어떻게 할 거냐? 무기수가 뭐예요? 무기수가? 응? 뭐 징역 10년 이게 아니라 무기징역, 무기금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그럼 그 사람은 기한이 없잖아. 그러면 이거는 정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가로에는 뭐를 적어주실 거냐면 우리 형법상 가석방의 기간은 최대 10년밖에 안 돼. 그러니까 무기수가 몇 년 지나면 10년이 지나면 없어지는 거야. 에? 무기수가. 예, 다시 무기수가 몇 년 지나면 10년 지나면 완전 없어져 이제. 예, 자녀 연계는 없어져. 그러면 질문. 무기수가 가석방 오늘 됐어. 몇 년 있다가 중개업할 수 있어? 13년이라고 답을 하셔야 돼. 왜 13년? 10년에다가 3년 더 하니까. 자, 밑에 문제를 잠깐 내려가 볼게요. 밑에서 두 번째 문제. 밑에서 두 번째 OX 문제 있습니다. 자, 징역 20년 찾으셨나요? 예. 징역 20년 선고를 받고 7년을 복역을 하고 가석방이 됐다네. 예. 그럴 수 있잖아요. 예. 그러면 얘 몇 년 있어야 결격에서 해소되느냐? 이 문제예요. 16년, 13년. 13년만 있으면 돼. 왜 13년이야? 예, 가석방 기간은 최대 10년이니까 남은 게 13년 남았잖아. 그건 없어지는 거고 10년으로 단축됐고 그리고 우리 중개사법상의 3년의 결격을 따로 적용해서 13년간 결격이다. 이렇게 답을 하셔야 합니다. 다시 위로 올라가서요. 집행종료도 아니고 집행종료도 아니고 집행면제라는 제도가 있는데 이 집행면제를 사면이라고 그러기도 해요. 집행면제가 그거예요. 너의 죄를 뭐하여 주노라? 사하여 주노라. 옛날에는 누가 했겠어요? 너의 죄를 사하여 주는 거는 왕들이 했겠지. 왕들이. 근데 지금은 왕이 없잖아요. 그럼 지금 누가 하겠어요? 대통령만 사면을 할 수 있고요. 사면의 종류에는 두 가지 사면이 있는데 위의 사면은 이제 우리가 오른쪽 내용을 보고 추측을 하셔야 되는데 자녀 형기만 빼준대. 그런데 옆에 3년은 추가를 해야 된대. 예? 이런 사면이 있는데 이런 사면을 무슨 사면이라고 하냐면 특별 사면이라 그래. 위에는 특별 사면을 적어주시고 밑에 사면은 뭐냐면 자녀 형기를 빼주고 그러는 게 아니라 형의 선고 받은 거 있잖아요. 뭐 징역형, 금고형 그걸 안 받은 걸로 해주겠대. 아예 그냥. 예. 그러니까 뭐까지 싹 삭제해 주냐면 전과 기록까지 다 삭제. 예. 엄청난 사면이 되는 거지. 이거는 추가 3년도 안 하고. 그럼 이건 무슨 사면이라고 하냐면 일반 사면이라 그래. 이걸 일반 사면. 그러면 의미적으로 보면 무슨 사면이 훨씬 좋아 보여요? 의미적으로 보면 일반 사면이 좋아 보이잖아. 근데 단어로 보면 특별 사면이 좋아 보이는데 헷갈리잖아요. 그래서 그거 조심하시라고. 시험에 아주 잘 나와. 예. 이따 문제도 한번 풀어드릴 거고. 자, 5번, 양가로 5번, 형의 집행유예 있는데, 그 집행유예라는 말이 있고, 선고유예라는 말이 있는데, 우리 맨 위에 여백에다 한번 좀 적어볼게요. 맨 위에 한 두 줄 정도 적으셔야 돼. 그 페이지 맨 위에, 프린트 맨 위에 여백에다 적어볼게요. 집행유예라는 말이 있고요. 선고유예라는 말이 있거든요. 근데 이게 되게 잘 나와. 이것도 잘 나오고, 이것도 잘 나오고. 집행유예는 형의 선고를 받은 걸까요? 예, 선고를 받았어요. 그리고 뭐를 유예하는 거야? 집행을 유예해. 그럼 얘가 결격에 들어가나? 네, 결격에 들어가지. 왜? 선고 받았으니까. 예. 근데 선고 유예는 선고를 안 받았어. 왜? 유예했어요. 선고 자체를 유예한 거야. 그럼 얘는 뭐는 아니네? 결격은 아니야. 요거 조심하시라고. 요것도 시험에 아주 잘 나와. 이거 알고 계시면 되게 여러 군데에서 쓰여지니까 잘 기억해 주실 겁니다. 그 맨 위에다 적으라니까. 예. 옆에 언니를 잘 봐봐. 예. 어디다 적었나. 예. 자, 그러면 집행유예는 결격 들어가요? 예. 선고유예는 결격이 아니고 그렇게 구분하실 거예요. 그런데 이 집행유예는 그러면 교도소로 갔을까요? 집으로 갔을까요? 집으로 갔지. 왜? 집행을 유예했으니까. 예, 그러면 그 집행유예 기간 동안에 중개업해도 돼?
안 돼. 왜냐면 집행유예는 근신해야 되거든. 근데 얼마까지 근신할 거야? 그 유예 기간만. 그래서 오른쪽 그 여백에 이제 해소 사유 5번에 가로에 보니까 뭐 적어 주셔야 되겠어? 유예 기간 이렇게 적어 주시면 돼. 그러니까 유예 기간만 끝나면 돼. 집행 유예 기간만 끝나면 완전 해소. 예, 이렇게. 그러면 간단히 이제 질문 하나만 드려볼게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받았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자, 그럼 몇 년 결격? 그냥 5년만 결격이야. 3년 받은 거 신경 쓰지 말고 무슨 기간만? 집행유예 기간만. 예, 그것만 지나면 끝이에요. 6번 자격 취소 있는데 자격 취소가 되면 몇 년간 결격이죠? 3년간. 예, 근데 그 자격 취소 오른쪽 여백에다가 가로 바로 한번 열어주시고요. 자격 취소가 되면 세 가지를 못해. 3불이라고 하는데 뭐뭐뭐를 못하냐면 오늘 다 배우셨어요. 첫째, 시험 못 보고요. 두 번째, 등록이 안 되고요. 세 번째, 고용도 안 돼. 예, 이거를 3불이라고 하는데 이 3불에 들어가는 결격은 또 요거 하나밖에 없어서 중요합니다. 3불에 들어가는 거는 6번만 있다. 그 다음에 이제 7번에 자격정지 중에 있는 자. 아까 왜 전 시간에 이런 거 배웠잖아요. 자격을 보유한다라는 것은 뭐 한 적이 없어야 돼? 취소. 그 다음에 뭐 된 적도 없어야 돼? 정지된 적도 없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자격정지 중에는 결격이라 해서 없는 거나 마찬가지야. 자격정지 기간 중에는. 거기는 가로 하나만 열어주시고요. 자격정지는 최대 기간이 몇 월 이내에서 6월 이내에서만 가능해요. 그럼 만약에 시험 지문에 자격정지를 누가 받았대, 예, 받았는데 3월로 나온 거야. 그러면 결격은 몇 월이야? 3월만 그냥 그 기간 동안만, 예, 3월만 결격일 수도 있는 거죠. 8번 결격에다 별표 하나만 잡아주시고 요게 이제 최근에 좀 시험에 잘 나오는 편인데 등록이 취소가 되면 얼마간 결격이랍니까? 3년간 결격이라는 거죠. 예, 그런데 이게 등록 취소 먹었대. 그냥 3년 결격이래. 그렇게 생각하면 좋은데 예외가 좀 있어요. 그 3년의 결격을 적용하기가 아주 애매한 것들이 나온다고. 그래서 단 보니까 뭐 했을 때? 사망했을 때. 자, 이거는 쓰지 마시고 들어만 보세요. 예, 들어만 보셔도 이해되시는 거라서. 자, 개공이 사망할 수 있나요? 네. 그러면 등록을 취소해야 되나요? 아니면 취소 안 해도 되나요? 해놔야 되는데 왜 해놔야 되나요? 등록 취소를. 그러니까 그 등록 취소를 한다는 건 기록을 삭제해야 된다는 얘기거든. 왜 삭제를 해야 되지? 다른 사람 누가? 개공의 가족들이 쓸까 봐. 예, 근데 그 개공의 가족들이 쓰는 게 아니잖아. 이게 상속이 되는 게 아니니까. 이 등록은 일신정속성을 갖고 있으니까 이 사람 사망하면 끝이어야 하기 때문에 취소시킬 건데 여기다가 취소 먹었으니까 3년의 결격을 적용해 버리면 이상한 문제 나오죠? 어떤 이상한 문제가 나와? 죽었는데 3년의 결격을 적용한다. 이거 죽은 사람도 웃겠네. 그렇죠?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고. 그렇죠? 그래서 적용하지 않는 거예요. 사망이 그러면 훼손도 마찬가지인 거야. 법인이 뭐 했어? 훼손했어. 그럼 취소해야 되거든? 그래도 3년의 결격을 적용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럴 필요가 뭐 있어? 그 주체 자체가 없어졌는데. 그 다음에 이제 가로 건너가고 기준 미달이라고 하는 거 있죠. 그죠? 이걸 뭐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되냐면 우리 법인이 처음에 업무할 때 돈 얼마 가지고 시작을 했었었지? 5천. 근데 1년 이제 정산해 보니까 다 까먹은 거야. 자본금 잠식. 하나도 없네. 그럼 어떡해? 채워 넣어야 되는데 안 채워 넣는 거야. 돈이 없어서. 그럼 어떡해? 그럼 취소시켜야 돼. 등록 기준 미달도 취소 사유야. 그러면 다시 3년 있다가 다시 해준대? 아니면 돈을 갖고 와야 해준대? 돈. 그럼 한 달 있다가 돈 갖고 오면 다시 해줄 거야? 예. 3년의 결격을 적용하지 않는 거예요. 그럼 이제 가로에는 뭘 좀 하나 적어야 되냐면 요거는 좀 적어 놓으세요. 아무 데나 여백하는 찾아서요. 좀 중요한 얘기입니다. 자, 개공이 있는데 얘가 징역 30년 받았어요. 등록 취소되나요? 개공인데 징역 30년 됐어요. 그러면 등록 취소되나? 응? 돼, 안 돼? 되죠? 자, 왜 되는지 저한테 한번 좀 답변해 주실래요? 결격이라서. 이게 결격이잖아. 이게 결격 몇 번이지? 이게 결격
4번이야. 왜 4번이야? 금고형 이상이니까. 금고형 이상이니까. 그렇죠? 예. 얘는 취소 목록가 맞지? 그런데 취소됐으니까 3년 결격을 적용해야 된다. 이렇게 나가는 게 의미가 있어, 없어? 없어. 왜 없어? 3년 있다가 안 되거든. 3년 적용해 주는 게 의미가 없잖아. 그럼 이 사람 몇 년 있어야 돼? 30년 다 살고 그리고 다시 3년 있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결격 때문에 등록이 취소됐을 때는 이게 풀려야 된다고. 뭐가 풀려야 돼? 원인 결격이. 이게 뭔지는 모르겠지만 원인 결격이 풀려야 다시 해주겠다는 거야. 몇 년 있어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3년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이런 얘기죠. 요거 별 2개짜리.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개공이 결격 때문에 취소 먹잖아요. 그러면 3년 있다가 무조건 해주는 게 아니라 원인되는 결격에서 풀려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예. 그래서 가로에는 뭐를 좀 적어주시면 되냐면 뭐 적어주시면 돼? 결격 사유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고요. 그러면 이제 그걸 가로에 결격 사유 한번 적어보면 문장을 한번 완성해 볼게요. 사망이 이쪽이죠? 사망의 사자에다가 동그라미 하나만 잡으세요. 사망의 사. 해산의 해. 해산의 해. 그 다음에 결격 사유 적으셨죠? 결에다가 동그라미. 그 다음에 등록 기준 미달 1에는 등에다가 동그라미. 그러면 연결하면 뭐 나와? 사해 결등 이런 말 나오죠. 사해 결등. 요건 좀 이따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 겁니다. 사해 결등은 뭐를 적용하지 않는다? 3년의 결격을 적용하지 않는다. 예, 그렇죠? 예. 그 다음에 이제 9번 내려오면 업무정지 처분을 받고, 업무정지 받고, 가로 한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건 이제 뭔 얘기냐면, 칠판을 잠깐 볼게요. 어떤 개공이 업무정지를 받았거든요? 업무정지를 받았는데, 얘가 아무 짓도 안 하고요. 가만히 있었어요. 아무 짓도 안 하고 가만히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 생겨? 안 생겨? 왜 안 생겨? 아무 짓도 안 했으니까. 그러면 아무것도 생기지 않아요? 근데 얘가 뭐를 하면요? 폐업을 하면 어떤 일을 한 거잖아. 뭔 효과가 생기겠지. 그래서 얘는 폐업을 하면 결격에 들어가 버려요. 결격에 얼마간 결격에 들어가? 업무정지 기간 동안. 해서 결격이니까 뭐가 안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재등록이 안 된다는 거야. 무슨 기간 동안? 업무정지 기간 동안. 그 얘기예요. 9번은. 그럼 정리 다시. 업무정지 처분 후 뭐 한 자라고 완성하셔야 돼. 폐업한 자. 폐업하면 결격에 걸려. 다시 업무정지 받고 뭐 하면요? 폐업하면 결격이에요. 10번. 법인의 업무정지 사유 발생 당시 이랬거든요. 그 말은 법인이 뭐를 받았다는 얘기야. 업무정지를 받았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잘 생각해보면 법인이 뭘 잘못하고 말고 이런 게 있나요? 없죠. 왜 없어? 법인은? 사람이 아니니까 뭘 얘가 잘못하거나 그럴 일이 없잖아. 근데 잘못은 누군가가 했을 거 아니겠어요? 그 누군가가 누구냐면 사원 또는 임원이었던 자가 그러니까 사원 또는 임원이었던 자가 잘못을 했어. 그래서 누가 업무정지를 받았어요? 법인이. 그래서 누구를 결격에 빠뜨리겠다는 거야? 법인을 아니면 사원 또는 임원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법인의 업무정지 사유 발생 당시 사원 또는 임원이었던 자 이렇게 들어갔잖아요. 그럼 누구를? 사원 또는 임원을 결격에 빠뜨리겠다는 거야. 얼마간? 법인이 받은 업무정지 기간 동안. 왜냐하면 나쁜 짓은 누가 한 거예요? 그 사원 또는 임원이 했으니까 얘를 결격에 빠뜨리겠다. 자, 11번 결격도 별표 하나만 해주시고 그것도 최근 문제 잘 나오고 11번 문제는 뭐하고 연결이 되어지는 거냐면요. 이 법 위반으로 이 말과 연결이 되는 거야. 그 말은 무슨 얘기예요? 벌금형을 선고를 받을 때 여러 가지 법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무슨 법 위반이어야만 결격이라는 거야? 이 법 위반, 공인중개사법 위반일 때만 결격이다. 그래서 공인중개사법 위반 얼마 이상의 벌금형이면 결격이래? 300만 원 이상일 때만 결격이래. 그러면 질문,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500만 원 벌금 받았대. 국가보안법 위반 500만 원 이하 벌금. 예. 그러면 얘 결격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왜 아니에요? 이 법이 아니기 때문에요.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마지막 12번째, 결격 사유에 해당되는
사원 또는 임원이 있는 법인. 그러면 여기서 누구 때문에 누가 지금 결격에 들어가 버린 거야? 사원 또는 임원 때문에 법인이 결격에 들어갔지?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법인 어떻게 살아남아? 예, 두 달 안에 얘를 뭐 해야 돼? 해소. 해소의 의미는 해고. 내보내야 돼. 못 내보내면 법인의 등록 취소. 그래서 오른쪽 가로에 몇 월 안에 해소를 해야 된다고요? 2월 이내. 3월 아니라는 거 주의. 2월 안에 해소해야 되고요. 자, 문제 갑니다. 밑에. 첫 번째 문제. 개공이 직접 등록의 결격에 해당되는 경우. 뭐 중간 수식어들은 다 생략해도 되고요. 개공이 뭐에 걸렸대? 결격에. 예, 그러면 반드시 등록은 취소됩니까? 네. 여기다가 별 5개 할게요. 그게 요거잖아, 요거요. 개공이 뭐에 걸렸을 때? 결격사에 걸리면 반드시 등록은 취소. 그거지요? 예. 자, 두 번째. 두 번째는 별표 2개 할게요. 별표 2개 할 건데, 이게 약간 어려운 주제인데, 요거 틀판 잠깐 봐볼게요. 원시적 결격, 후발적 결격 나눠지잖아요? 예, 근데 원시적 결격은 등록을 취소할 수 있어, 없어? 없지. 예? 원시적 결격은 등록을 취소를 못해. 왜 못해? 등록을 한 적도 없으니까. 그럼 무슨 결격만 취소시키는 거야? 후발적 결격. 이해됐죠? 예. 그럼 이걸 원시적이냐 후발적이냐를 구분해서 시험 문제에 낸 적은 단 한 번도 없는데, 이거를 조금 알고 계셔야 되는 것은 바로 이 문제 때문에 그런 거야. 이 문제. 볼게요. 뭐라고 했죠? 모든 결격 사유는 등록 취소 사유에 해당한데 OX. X. 그것 때문에 그렇게 구분하는 거야. 그러면 미성년자라는 거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미성년자는 원시적이에요? 후발적이야? 원시적이지. 왜 원시적이야? 얘는 미성년 자체가 처음부터 미성년이잖아. 조금 살다가 미성년이 되는 애는 없잖아. 그치? 네, 그런 개념이라고 새겨주시고, 이건 조금 이따 다시 한번 말씀드릴 거고요. 밑에 세 번째. 요것도 별 2개. 자,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이 취소되는 경우에, 등록 취소가 됐대. 항상 3년간 결격 사유에 해당한다. OX, X. 왜 X? 사회 결등이 예외가 있다 그랬잖아. 사회 결등이 예외. 네, 그래서 이거는 X가 맞고요. 하나 건너가고 마지막 다른 법률 위반으로 다른 법률을 위반했다네. 이 법이 아니고 다른 법률. 그런데 뭐를 받았다라고 돼 있어요? 금고. 벌금 아니에요? 금고를 받았어. 그럼 아까 위에 올라가 보면 금고는 이 법이든 다른 법이든 따지지 않잖아. 예, 그러니까 여기서는 다른 법률 위반이긴 하지만 금고를 받았으니까 결격 사유에 해당한다라고 해야지. 오, 맞습니다. 우리 암기사항 15선 프린트 잠깐만 좀 꺼내봐 주시고요. 거기 2번 주제에 보니까 결격 사유 이렇게 있어요. 가로의 개업공인중개사 등에게 적용이 되는 거고요. 제가 이제 한 군데 채색을 좀 할 건데 8번에 비고에 보니까 뭐는 제외한다 이렇게 나와 있나요? 사회결등 제외 이렇게 나와 있죠? 거기다 채색 하나 해주시고, 사회결등이 뭐 약자죠? 사망, 해산, 결격사유, 등록 기준입니다. 예, 그런 거에 의한 등록 취소는 몇 년을 적용하지 않는다? 3년을 적용하지 않는다. 자, 그리고 이제 비고 쪽에 계속 보고 계시면 절취라고 붙어 있는 게 있고 절취라고 안 붙어 있는 게 있고, 그렇죠? 그건 뭐냐면 요거 말하는 거야. 절취라고 붙어 있으면, 칠판 볼까요? 절취라고 붙어 있으면 후발적인 거야. 예. 절대적 취소되는 건 뭐밖에 없어? 후발적밖에 없잖아. 그럼 안 붙어 있는 미성년자 같은 맨 처음에는 안 붙어 있잖아. 그럼 뭐야? 원시적이야. 다시 비고에 절취라고 안 붙어 있으면 뭐다? 원시적이고 절취라고 붙어 있으면 후발적이다. 이렇게 구분하실 건데, 그럼 이거를 애호하셔야 되느냐? 그럴 필요 전혀 없어요. 한 가지만 기억하실 거예요. 시험 지문에 뭐라고 나오면, 개공이라고 주어가 나오면 무조건 후발적이야. 예? 왜? 개공이라고 나왔으니까. 예, 이게 등록이 있는 애니까. 예, 이해되셨죠? 예, 그렇게 기억하실 겁니다. 잠깐만 쉬었다 갈게요.